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입니다. 부동산 재테크 얘기해주는 북두칠성 2020년 4월 10일 15번째 시간은 우리가 속칭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도강 지역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도강 지역 중에서 오늘은 노원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는 노원구의 지역별 가치 검토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노원구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서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평균 이하인가 평균 수준인가 아니면 평균보다 더 높은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노원구 투자의 핵심 지역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지역별 가치 검토 측면에서 우리가 속칭 이제 보시면은 요 동남권 쪽에 서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우리가 강서송이라고 속칭 얘기하기도 하죠. 한강변 벨트 쪽을 따라서는 우리가 마용성 얘기를 합니다.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런 지역이고 이 동북권 쪽에는 우리가 속칭 노도강이라고 해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노도강의 비례라고 제가 이제 뭐 표현해 보기도 했지만 뭐 이 노도강 지역이 오를 정도 때가 되면은 뭐 상투 대세 상승계 끄트머리 쪽에 진입한 거 아니냐 이러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노도강 측면에서의 비례 뭐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은 노원구의 지역별 이제 가치 검토라는 제목으로 보시면은 이제 좌측 상단에 서울 25개 구가 있는데 노원구는 서울의 맨 동북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크게 이제 노원구의 위쪽 지역은 이제 마들 생활권서부터 해서 상계, 노원, 중계, 하계, 공릉, 월계 이 정도로 되어 있고 구 내에 과학기술대라든가 서울여대, 뭐 육사 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인구가 59만 명 정도가 되고 총 19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울 25개 구에서는 송파구에 67만 명, 강서구에 60만 명 다음으로 노원구의 인구가 많습니다. 노원구는 이제 90년대 공영개발 사업의 형태로서 신도시 관점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노원구는 불암산, 초안산, 수락산 이 세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중랑천을 경계로 동부 간선도로하고 또 태강릉, 또 노원역 주변에 있는 노원 문화거리 등 자연과 주거가 서로 이렇게 잘 형평성 있게 조화로운 지역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네 번째, 상대적으로 이 노원구 쪽은 아파트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동북부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다양한 정비 사업 같은 것들 추진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의 기대감이 물씬 풍겨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들 역세권 쪽입니다. 마들 역세권 쪽은 미래상을 산과 천이 만나는 살기 좋은 마들 생활권 그리고 이쪽 지역은 대부분이 역세권입니다. 수락산역과 마들역이 있죠. 수락산역의 일대 대중교통 개선하고 산업기능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있고 이쪽 마들역 주변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3개가 있고 주택 재건축 예정 구역이 1개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계 역세권 쪽입니다. 상계 역세권 쪽은 자연과 더불어 소통하는 상계 생활권이라는 미래상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이 역세권입니다. 단고개역과 상계역이 있죠. 또 상업기능 강화 및 상계 뉴타운을 필두로 한 정비 사업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총 6개 구역이 있고 상계 3지구라고 해서 또 상계 3지구가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도 있고 기타 정비 예정 구역도 한 곳이 있습니다.
노원역 주변 쪽을 살펴보면 이쪽은 문화, 교육, 고용의 중심 기능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노원역을 주변으로 이제 그 역세권이고 문화예술 등 젊음의 활기가 느껴지는 지역이고, 또 이쪽에 노원 CBD 중심 상업 업무 측면의 개발이라든가 또 여기 도봉 면허 시험장 같은 것도 있죠. 또 차량기지 이전시키고, 그 면허 시험장을 이전시키는 그쪽은 면허 시험장 그쪽은 이제 향후에 역세권 복합 상업 기능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차량기지를 이전시키는 그쪽은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ICT 융합 인프라 및 지식형 R&D, 그러한 관점으로 개발이 진행될 어떤 그 비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이제 창동 상계동 쪽은 이제 신경제 중심지라고 해서 동북권 마스터 플랜이라는 도시계획적 이제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림의 맨 왼쪽 것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높은 건물 보이는 그쪽이 노원역 주변입니다. 노원역 주변 그쪽에 면허시험장이라든 면허시험장 같은 곳들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중랑천의 이제 왼쪽 편이 창동역 쪽입니다. 창동역 쪽은 서울 아레나 해서 우리 뭐 BTS라든가 한류 문화의 공연장 같은 측면에서 육성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 차도화 시키는 거라든가 창동역을 복합 환승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러한 계획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마스터 플랜으로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권역을 살펴보면 이쪽은 미래상이 이제 범죄 없는 안전한 중계, 그리고 중계 역세권과 불암산 친환경, 또 3번은 또 은행 사거리에 대한 교육 인프라. 서울에서 3대 교육 거점이라고 하면은 대치동과 목동과 그리고 중계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계동 쪽에 은행 사거리 이쪽은 그 학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또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은행 사거리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양하게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중계권역 쪽에는 이제 경전철 진행하는 부분과 백사마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 사거리 쪽에 동북선 전철역이 하나 만들어지게 이제 될 것이고요. 중계 본동의 백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와 함께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계 역세권 쪽입니다. 이쪽은 당연천과 더불어서 사람이 찾아온 하계 역세권과 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접근성이 좋고요. 중산층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경전철에서 이 대진고등학교 사거리 그쪽에 이제 역사가 이제 하나 만들어질 계획이 있고, 또 대형 쇼핑몰, 세이브존과 같은 그 쇼핑몰 접근성이라든가 을지병원, 또 과학기술대 이런 곳과 이제 이런 곳을 이제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릉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젊음과 대학 문화가 북적이는 녹색 공릉역과 태릉 입구역 역세권이고, 과학기술대, 육사, 서울여대 등 대학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태릉 입구역 쪽은 이제 가로 활성화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시켜 나갈 것이고, 지금은 의정부 쪽인가로 이제 이전을 한 북부 지원 그쪽을 이제 계속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예술문화공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개선을 이제 시켜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전인재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과학기술대의 거기가 정문인지 후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학기술대 그쪽 문의 길 건너편에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전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쪽 지역에 공릉 NIT 나노 테크놀로지하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런 어떤 개념으로 그 지역을 육성시키겠다,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월계 역세권인데요. 이쪽은 숲과 문화가 어우러진 월계, 그래서 광운대역, 월계역, 석계역 역세권이고, 인근의 초안산, 또 인덕대학교라든가 광운대학교가 있고, 역세권 상업기능과 이전부지,
그쪽에 이제 광문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간혹 이제 뉴스에 이제 뜨고 막 그러는데, 광운대 그쪽에 이제 물류창고 부지가 있습니다. 그 물류창고 부지를 주거와 업무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이 서울시와 이제 서울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계속 계획이 이제 구체화돼 가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든가 뭐 그러한 과정이 진척이 되고 있고, 이제 maybe 2021년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착공도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상할 만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7개 정도가 있고, 또 정비 예정 구역으로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렇게 예정 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노원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제가 이제 KB 부동산의 통계 데이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이제 편집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의미는요, 07년도서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이렇게 연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서울 평균, 서울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은 07년도서부터 2020년까지 3.9%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상승. 그 다음에 강북 전체, 이거는 강북권 전체가 3.9% 상승. 또 맨 오른쪽에 강남권 전체도 마찬가지로 3.9% 거의 뭐 비슷하게 연평균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만 딱 보면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07년도서부터 2020년 현재까지 매년 연평균 5.1%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노원구가 아파트의 절대 가격 수준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만, 가격 상승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연평균 가격 상승률이 5.1% 정도씩이나 이렇게 비교적 차별적으로 높게 상승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07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과연 몇 배 정도나 이제 상승했느냐 이겁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1.65배, 또 강북 전체도 1.65배, 강남권 전체는 1.63배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1.9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이 그래프인데요. 이것은 16년도서부터 2020년 현재까지입니다. 16년도서부터 2020년이라고 하면은 비교적 대세 상승기, 지난 5년 정도 사이에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세 상승기 때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는데, 서울 전체는 25%, 또 강북 23%, 강남 28%인데 노원구 28%, 즉 노원구는 강남권 전체 상승률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본다면은 이 노도강, 노원구 같은 경우 절대 가격 수준이 낮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좀 부족한 것이지, 이 가격 상승률 측면에서만 보면은 서울에서 어떤 구보다도 못하지 않다, 혹은 더 우월한 수준에서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원구 투자를 이제 검토를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일단 노원역 주변에 이 상업지역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하고 중계동의 은행사거리는 교육특구로서 이 중산층들이 자녀 교육 측면에서 많이 이사를 오고 막 그러는 그런 지역들의 이미지가 현재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원역과 창동역 그쪽을 아우르는 신경제 중심지, 우리가 동북권 마스터 플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쪽이 개발 현실화, 즉
얼마나 폭이 넓으면서도 파급력이 크게 이게 개발이 현실화될 것인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계속 살펴봐야 될 이슈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이 의정부에서부터 이 노원구를 통해 가지고 성수 뚝섬 그쪽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을 이제 지하화 시켜 가지고 교통 개선, 도심 접근성 개선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지하화를 이제 일부 지하화 구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또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서 개선 좋아질 것인가, 그런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쪽에 상계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상계 뉴타운의 구역이 현재 6개 정도가 있는데, 상계 뉴타운이라든가 또 이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해서 이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쪽 지역이 과거 90년대 이제 공영개발로 신도시로 이제 개발이 된 이쪽 지역이 이제 상계 8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필두로 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제 재건축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상계 뉴타운이라는 재개발과 또 기존의 아파트 밀집 지역들의 재건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보다 더 이제 활성화되어 나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전철 동북선이죠. 개통하고 이런 경전철을 통해서 성동구라든가 왕십리 이런 쪽과의 심리적인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 정도, 한 5가지 정도가 노원구 투자의 핵심 관점 혹은 이제 투자를 검토할 지역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 테이블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좀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 테이블은 이제 노원구에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구역들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중계 본동, 우리가 백사마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조합 설립이 2009년 설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개발로 하는 지역인데 아직 뭐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그런 단계까지 접근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월계동이라든가 또 월계 2구역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재건축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상계 주공 8단지 이는 재건축 관점에서 착공이 이미 됐고, 전체 1000세대가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되고 2018년도에 착공이 된 상태고, 이 상계주공 8단지는 올해 2020년 11월 정도에 준공 목표로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태능현대아파트라든가 월계 동신아파트가 이렇게 재건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계 뉴타운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구역이라든가 2구역이라든가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사업 시행 인가 그 단계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상계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7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뭐 이제 완공 단계에 이제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6구역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1월 달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 조만간 이제 착공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원구는 소액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갭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끼고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라든가 혹은 상계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을 바라보고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약간 시간이 필요하지만 직주 만족도라든가 살기 좋은 편의성 그런 측면에서 구축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될 때는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치 대비 가격 이런 측면이 강조되지 않겠지만,
상계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지역을 소액 투자로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물건을 보실 때 반드시 가치 대비, 즉 감정평가 그런 것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2020년 4월 10일 그 북두칠성에서는 노도강은 투자하면 안 되는가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터치를 해봤습니다. 이상 북두칠성TV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